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박성출이라고 합니다. 확장 이벤트는 SQL 서버에서 수행되는 쿼리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프로파일러만 이용해서 수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직도 프로파일러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과 확장 이벤트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하자면 확장 이벤트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과 이미 겪어보았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중소 수준, 그리고 매우 복잡한 성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장 프로시저에서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식별해낼 수 있는 고수 수준의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쿼리들은 다음 GitHub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확장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이벤트는 SQL 서버에서 쿼리를 수집하는 메커니즘인데 기존에는 프로파일러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에는 문제가 있는데 쿼리를 수집하는 오버헤드가 매우 큽니다. 조심하지 않은 경우는 서버를 중지시키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기능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확장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되었는데 프로펠러의 단점이 확장 이벤트의 사용 이유가 되겠습니다. 확장 이벤트는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게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에 비해서 매우 감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SSMS에서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치와 스테이트먼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는 여러 개의 SQL문을 한 번에 실행시키는 단위이며 스테이트먼트는 그 각각에 들어있는 각각의 SQL 구문을 스테이트먼트라 부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이 샘플에서는 한 개의 배치 구문이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샘플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person이란 테이블을 조회하는 모든 SQL 쿼리문을 수집하고 싶은 예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쿼리를 이용할 텐데요. 먼저 SQL 확장 이벤트 세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확장 이벤트 마법사와 새 세션이 있는데 새 세션으로 수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고요. 아무렇게나 짓고 밑에 있는 일정은 어, 여기 요거를 체크를 하면은 SQL 서버가 시작할 때 이 이벤트 세션도 같이 시작하는 거고요. 요게 세션을 만든 후 즉시 이벤트 시작은 보통 이 이벤트 세션을 만들면 그게 바로 시작하지 않는데 요거는 만듦과 동시에 시작하는 거고요. 밑에 라이브 데이터 감시와 이벤트 관계 추적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었으면 두 번째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SQL 쿼리 구문을 수집하는 그 내용을 지정하면 됩니다. SQL 배치 이벤트가 우리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오른쪽에서 이쪽에 넣고요. 구성을 누르거나 여기 선택된 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추가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UI가 정말로 익숙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가지 탭이 있는데 가운데 먼저 필터 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쿼리 구문에 들어오는 것 중 like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 person이란 단어가 모두 들어오는 쿼리를 추적할 텐데요. 왼쪽에 전역 필드는 뭐냐면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벤트들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속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호스트네임, 클라이언트 호스트네임을 추적을 하겠고요. SQL 쿼리 구문을 추적하겠고요. 계정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필드는 뭐냐면 요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커스텀 필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뭐냐면 이벤트까지는 그 수집할 수 있는 쿼리를 수집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거고 조건을 설정하는 거고, 데이터 스토리지는 설정한 조건을 어디다 저장하는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링 버퍼는 SQL 서버의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은 SQL 서버가 재시작하면 사라지겠죠. 두 번째는 이벤트 파일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며 SQL 서버의 폴더 안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지정했고요. 기본적으로 1기가 파일로 파일로 꽉 차면 5개까지 증가를 하는 그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급에서는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왼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은 그 해당 경로 파일에 이렇게 .xel 확장자로 추적 파일이 만들어지고 계속 여기에 저장이 수집이 되면 계속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것을 열어보려면은 이거를 중지시킨 다음에 열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은 저거를 중지시키지 않고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이브 데이터 감시를 통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첫 번째 쿼리를 실행했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두 번에도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쿼리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ROB 랍 잘 들어왔네요. 한 번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적을 중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지를 하면은 이렇게 중지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당 SQL문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임시 쿼리를 수집하였는데 이제는 저장 프로시저를 캡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p person all이라는 저장 프로시저가 있고요. 이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면은 그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새 세션을 열고요. 예, 저장 프로시저는 rpc complete라는 이벤트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듈 엔드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만 공통 속성을 설정을 하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프로시저 네임입니다.
네, 이런 기본 옵션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라이브 데이터 감시를 일단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시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됐는데 모듈 엔드만 수집이 됐네요.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수집됐네요. 밑에 것도 두 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RPC 컴플리트와 모듈 엔드 두 가지를 이벤트를 설정했는데 모듈 엔드에서만 그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RPC 컴플리트는 이 로컬 컴퓨터가 아닌 원격에서 리모트 프로시저 콜 그 프로토콜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편집기에서 제 로컬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RPC 컴플리트라는 그 이벤트로 수집이 되지 않고 단순히 모듈 엔드라는 이벤트로만 수집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서는 RPC 컴플리트라는 이벤트로 수집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뮬레이션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RPC 컴플리트가 들어왔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듈 엔드와 RPC 컴플리트가 무엇인지 다른지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RPC 컴플리트는 사실은 프로시저를 대부분 호출할 때 경우에 가장 많이 수집이 되고요. 모듈 엔드는 이게 그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나 아니면 제 텍스트 편집기에서 쿼리 편집기에서 호출되는 거 상관없이 그때 양쪽 다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가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듈 엔드에는 제 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로 RPC 컴플리트로 수집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겁니다. 약간 헷갈리실 텐데 그렇다면은 RPC 컴플리트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수집이 안 된다 하시면 모듈 엔드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잘 호출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매번 이걸 찍어가지고 요 밑에서 확인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일부러 요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바로 요 쿼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듈 엔드는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요 CPU 타입이나 로지컬 리드 같은 것들이 수집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 쿼리를 수집할 때는 병목이 걸리는 쿼리를 수집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요 두 가지도 같이 수집을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듈엔드는 그게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RPC 컴플리트를 1순위로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집이 안 될 경우는 모듈엔드를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요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표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세팅, 요거 한번 세팅을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미리 저장해 놓은 제가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불러오니까 약간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 놓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편리한 거는 여기서 이 열 기준으로 그룹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요 쿼리 패턴에 대해서 평균값이 로지컬 듀레이션이 얼마큼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 모드랜드 이벤트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만 로지컬 리드 평균값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룹화를 풀고, 또는 여기에 쓸데없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평가되면은 요거를 필터링해서 제거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필터를 해가지고 저는 요 널 이런 거를 제거를 해 볼게요. 로지컬 리드였죠. 네,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이벤트가 수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필터링 하니까 2개만 보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에서도 이것을 필터링하고 여러가지 좀 보여드릴 수 있고, 그것을 집계나 간단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초보 수준의 설명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중수 수준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3초 이상이라면은 느리다고 생각하고 3초 이상 되는 쿼리들을 수집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 에서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세션을 만들고요. SQL 배치 컴플릿과 RPC 컴플리트 2개를 수집을 해야겠죠. 2개 공통적으로 3가지를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줘야 되는데 듀레이션이 3초 이상인 쿼리들,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여기서는 밀리세컨드가 아니고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쿼리 프로파일러와 다르게 0을 3개를 더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감시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pSelge 오더 디테일이라는 매우 의미 없게
성능이 오래 걸리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3초 이상인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면 분명히 네, 네 걸렸네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완료됐고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일단 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업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만 실행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쿼리나 프로시저들이 수집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별도의 분석을 위해서 별도 작업을 하겠죠. 일단 수집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해당 여기에서 이것을 열어봐도 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데이터 감시나 아니면 XEL 파일을 열게 되면은 여기에 확장 이벤트라는 탭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별도의 저걸 서버에 가서 열기도 전에도 여기다가 별도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메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세션 시작하고 딱 하면은 여기서도 요것을 정지된 거를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수집이 되는 거고요. 정지했다가 라이브 데이터 감시를 데이터 피드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확장 이벤트라는 그 메뉴가 새로 생기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수집한 그 확장 이벤트 정보들을 테이블에 적재하는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재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insert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확장 이벤트 파일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스터리스크 요 표시를 하면은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XEL 파일을 열게 되는데 저는 스텝 3로 해당하는 것만 열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건을 임포트 했고요. 이렇게 확장 이벤트 파일을 테이블로 임포트 하면은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서 매우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작은 데이터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렇게 장기간에 수집한 확장 이벤트 정보들은 매우 클 것이며 그때는 수동으로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 테이블로 먼저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중소 수준의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가장 어려운 고소 수준의 단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계까지는 실제적으로 범인인 악성 쿼리를 추출해내는 단계고요. 이 단계는 추출을 해낸 그 악성 쿼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sp_statement complete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 프로시저를 만들어 왔는데 이 프로시저는 p 언더바 메인이라는 부모 프로시저와 p 언더바 서브 1, 서브 2라는 두 개의 자식 프로시저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위는 p 언더바 서브 2라는 자식 프로시저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얘가 실제적으로 범인인데 어떻게 얘를 범인인지를 알아내는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p 언더바 메인 프로시저는 이렇게 자식 프로시저 두 개만 실행시키는 구조이고요. 첫 번째 자식 프로시저는 간단하게 이거만 실행시키고요. 두 번째 자식 프로시저에서 실제적으로 위에 거는 그래도 심플한 구분인데 이거는 매우 부하가 많이 걸리는 콜입니다. 실제적으로 얘가 범인인데 얘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저희가 이번에 고소 수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세션 UI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SQL 구문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UI로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UI에서 사실은 이렇게 추출한 SQL 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약간 추출해내서 약간 수정해서 쓰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머지는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sp 언더바 스테이트먼트 컴플리트 요 이벤트만 여기서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막 이렇게 추출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정리도 해왔습니다. 식별하기 좋게.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UI에서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라이브 데이터 감시를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행을 할 텐데 얘가 동시에 여러 개의 그 같은 프로시저가 여러 번 실행되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최대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얘가 10초 걸리니까 실행과 동시에 옆에 칸으로 가서 얘도 같이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마쳤고요. 네, 두 번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요거를 추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실제 동시에 프로시저가 실행됐는데 사실은 얘가 각 프로시저별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GUID가 있는데 그 GUID별로 우리가 따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준으로 그룹을 하면은 첫 번째 실행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실행된 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GUID가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서 세션을 만들 때 이벤트 관계 추적이라고 인과관계 추적이라고 요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요게 그겁니다. 요거를 세팅하면은 요 컬럼들이 생겨가지고 요게 같은 프로시저 그룹별로 그룹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네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수행되는 이 순서 1, 2, 3, 4, 5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그 자식에 있는 그 구문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완료했고
두 번째 자식의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돼서 두 번째가 완료됐고 마지막에 부모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과관계 추적과 sp 언더바 스테이트먼트 컴플리트라는 그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잠깐 볼까요?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두 번째 자식의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제적으로 범인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자식의 보이죠? 두 번째 자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알아내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듀레이션과 로지컬 리드, CPU 타임이 가장 높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잡한 중첩 프로시저가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내는 그게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제일 때는 이렇게 몇 개 안 돼서 눈으로도 확인되지만 여기 듀레이션이 이렇게 보통은 이 듀레이션에다가 필터를 지정해 가지고 D 이렇게 하면은 0.001초죠. 그러면 0.01초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다시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다 보니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GitHub 사이트의 샘플 예제나 아니면 이 세션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션이 여러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